네,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는 약간 좀 넓은 의미에서 봤잖아요. 네, 이제는 실제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논의해 볼 예정이고요. 이전에 네, 한 3분 정도, 한 50분까지만 쉬고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까지 보면은, 네,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이제 전에 거를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효율성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는 이제 구현에서도 뭔가 그, 되도록이면 이 클린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린 코드를 작성해서 최대한 우리가 오류가 발생할 그, 네, 여지를 주지 않고, 그냥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디버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설계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현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 오류, 문법적 오류가 날 수 있고요.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잘 대처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알고리즘 설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네, 반복적인 디버깅을 통해서 시간을 까먹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보자 이런 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시는 뒤에서 하나씩 이렇게 제공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열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그, 이게 코드를 짜실 때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코딩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 조건문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서 이제 조건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코드를 짧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오류가 적게 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을 써보자 이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류가 날 경우보다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작성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2% 처리하자. else는 예외 케이스를 처리하는 구문이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2% 처리하자. 이런 거.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if는 되도록 의미가 있어야 되고 else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통 그 코딩을 하실 때 보면은 if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혹여나 우리가 if문을 작성했을 때 이 if의 else가 되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걸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얘기는 if 뭐 a, b, c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뭔가 복잡해진 조건식 있잖아요. 복잡해진 조건식은 함수로 빼는 것도 생각해보자. 이게 불린 테스트고요. 네. 가장 흔한 경우부터 작성하자. 이것도 여기에 대응되는 말이에요. 예시를 한번 보시고 한번 알아보면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이 부분에 이거는 스테이터스 에러일 때를 체크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 그, 우리가, 이거 보면은,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예외는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많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예외는 정상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당연히 우리는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중요한 건 위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나 일반적인 경우는 위에 있어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 케이스는 밑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어 이거에 또 문제가
에러 체크했다가 석세스 체크했다가 에러 체크했다가 에러 체크했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if문에서는 에러를 체크하고 있고 어떤 if문에서는 석세스를 정상적인 케이스를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if문에서 또 에러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코드를 이렇게 쭉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안 좋은 게, 뭐 집중을 하는 것도, 저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뭐, 코딩을 작성하게 되면은, 네. 어, 이 에러 케이스가 되게 복잡하게 중간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입후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에러 케이스를 찾으려면은 하나하나씩 다 봐야 돼요. 왜냐면은 if 사이에 뭐 에러가 끼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이 많아지고 코딩하실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바꾼 게 두 번째 거예요. 여기는 다 정상적인 케이스고요. 여기는 다 정상적인 케이스고 여기는 다 에러 체크예요. 이전이랑 똑같은 코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에러를 보시려면은 이 밑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 정상적인 케이스를 보려면은 위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좋냐? 음, 이게 코드뿐만 아니거든요. 음, 여러분들 김밥을 샀어요. 김밥을 사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김밥을 골라요. 고른다. 그리고 계산한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는다. 영수증 발급.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케이스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코드를 어떻게 짜고 계시는 거냐면은 골라. 고르는데 정상일 수도 있고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 그다음에 뭐 여기서 또 이 각각에 대해서 또 코드를 또 짜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랐는데 계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다음에 계산을 했을 때 영수증이 발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짜놓으면은 오류를 발견하려면은 이 부분 안으로 이렇게 막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계속 코드를 안으로 점점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께서 네. 여러분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오류 케이스를 체크할 때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뎁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하나로 진입할 때마다 곱하기 2가 되잖아요. 네. 경우에서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if 했을 때 섞어 놓으면은 되게 안 좋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케이스 쭉 하고 에러 케이스를 이렇게 쭉 하는 게 좋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네.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네,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if else를 쓰실 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if, 하고 여러분들 조건하고 if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else일 때는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코딩 이제 나중에 디버깅을 하실 때 정상적인 경우가 뒤에 있으면은 if 위에서부터 코드를 읽으시니까요.
정상적인 케이스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if하고 else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정상적인 작업 처리하는 경우가 여기 있으니까요. 근데 if가 위에 있게 되면은 네, 이 대부분의 경우는 if만 봐도 나중에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코드라는 거는 한 번에 이렇게 읽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쑥 읽혀가는 코드가 좋은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오류를 찾기도 쉽고요. 좋지 않은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좋지 않은 코드는 구현하는 사람만큼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else 같은 경우에는 그냥 if만 쓰신 다음에 습관적으로 이 else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else가 필요하지 않다면은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그 이거를 코딩 테스트 하실 때 매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else문을 안 썼는데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는 거는 그러니까 주석으로 한두 줄 해주는 것도 약간 그 센스라는 거죠. 네.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불린 테스트. 여기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실제로 뭐 true or false를 반환하겠죠. 그리고 이 함수의 내용은 되게 복잡한 조건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하실 때 이 각각의 조건문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 블린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블린 테스트 함수를 구현하시면은 가독성이 되게 뛰어나고 한 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같은 양의 코드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그 정보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가장 잘 쓰인 데가 그 좌표 문제예요. 좌표 문제. 좌표 문제면은 좌표 문제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뭔가요? 이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여기는 보통 보통 내 주변을 체크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주변을 체크하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거는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동작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배열의 범위 바뀌니까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접근하려는 배열의 인덱스가 네, 유용한지를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조금 서투신 분들 보면은 네, 여기 안에 함수 하나 안에 이 사방팔방 위로 했을 때 네, 이 지금 내 기준으로 위에 있는 좌표에 대해서 예외 처리하고 예외 체크하고 여기에 이 밑에 있는 거에서 예외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 정상적인 코드 있잖아요. 정상 코드. 정상 코드에 진입하기 전에 이 부분을 4개씩 돌리세요. 4개씩 돌려요. 이 부분을 4개씩 돌리고 그 좌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좌표에 접근하는 코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좌표 체크를 그 동작 하나하나마다 이 부분 4개를 복습하면서 사용하고 계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그 부분에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수정하실 때 되게 찾기 힘드세요. 네. 왜냐하면 코드가 전체적으로 커지면은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그냥 바운드 체크 함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바운드 체크를 만드시고 이거의 true 값은 인바운드일 때. 그다음에 false는 아웃바운드일 때, 범위를 벗어날 때. 그래서 if 바운드 체크 해가지고 true일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네 개를 다 갈기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자 뭐 이런 거죠. 뭐 좌표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도 똑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이 코딩 테스트를 하실 때 복잡한 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불린 테스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비용이 아니냐 이런 것도 많은데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 비용 때문에 여러분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떨어질 일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 당락을 결정짓지 않는다고요. 이러한 호출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잘 코딩을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보시면은 네. 언제 포문을 써야 되고 언제 while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루프 진입하는 법 그다음에 루프의 중간 부분 빈루프 처리하기 루프의 보조 처리하기 루프의 종류 브레이크 컨티뉴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hile은 언제 쓰냐면은 우리가 그 반복의 횟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명확하지 않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while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무한 루프이거나 아니면은 네, 아까처럼 특정 조건에 빠져나가야 될 때,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은 내부의 종료 조건이 있을 때 while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이죠. 예, 중간에 종료 조건이 있을 때 while문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종료 조건을 수행하기 반복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그 while문보다는 네, 이거를 보시면은 네. while문에서 이럴 때는 그 종료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while문을 쓰는 게 맞긴 맞는데 이럴 경우에는 음, 코드 리팩토링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왜냐면 이 코드가 지금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그 종료 조건이 이런 식이니까 while문을 쓰는 건 맞는데, 네, 이 코드가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복문의 구문이 수행하기 전에 이게 되는 게 이게 먼저 한 번은 수행돼야 되는 게 네, 이슈라는 겁니다.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두 와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한 번은 수행이 되고 종료 조건을 체크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while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 이렇게 한 번 수행해야 되는 거는 두 while문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while문이 쓰실 때 모든 종류 조건은 하는 것에 집중. 네. 출근은 되도록이 하나이면 좋다. 나가는 게 하나이면 좋다. 이런 말이고요. 반복문은 그에 반해서 반복해는 횟수가 명확할 때. 호, i는 뭐 1에서 3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 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 이 인덱스에 의해서만 제어가 돼야 뽀문을 쓰는 거고요. 이 내부에서 종료 조건이 발생하면은 되도록이면 while문이 맞습니다. 뽀문은 원래 이 인덱스에 의해서만 제어되는 게 보통 뽀문을 사용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 처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대부분이 코딩 스타일인데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이품 같은 경우에서도 밑에가 한 줄이면은 괄호를 안 쓰시고 그냥 뭐 do something, 뭐 do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삼는 거는 이 괄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게 괄호를 쓰는 것보다 코드도 짧고 그 다음에 깔끔해 보이니까 되게 괜찮은 스타일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수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유지 보수가 되면은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많으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코테 하실 때도 그렇고 이거는 프로젝트에서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괄호를 쓰시는 게 좋아요. 비용 없이 가독성 향상되고 오류가 예방되는 거기 때문에 괄호를 쓰시는 게 좋고 빈 루프는 되도록이면 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예제죠. 이 루프 안에 내용이 없고 이 반복문 조건 안으로 다 때려 박을 이거는 이러한 밑에 코드로 변경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뭐 보조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 그 종료 조건을 위해서 뭐 변수를 조작하는 거를 보조 관리자라고 하는데 보통 루프의 처음이나 끝에 있는 게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건 예제로 보시면 더 쉽습니다. 이런 거죠. 루프의 보조 관리. 이거는 이렇게 뭐 카운트를 뿔뿔하거나 이런 코드가 많잖아요. 이건 중간에 하는 것보다 처음이나 끝에 하는 게 좋다. 고요 반복문의 절대 원칙은 하나의 기능만 하자. 그러니까 반복문 하나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하자. 그리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면은 네, 오류가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정하실 때 그 내가 그 제어하려는 그 수정사항만 수정되는 게 아니라 반복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면은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늘어난다. 뭐 이런 말입니다. 반복문의 종류 조건은 모든 상황에서 종료가 되는지. 그러니까 종료가 안 되는 상황이 없어서 종료가 안 되는 상황에 반복문을 무한으로 계속 도는 게 없는지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인덱스에 의해서만 그 종료 조건이 제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while문을 쓰라고 했죠. 보시면은 이 포문인데 이 i를 이 내부에서 바꿔버렸죠. 이렇게 하는 순간 가독성도 깨지고 네. 그다음에 가독성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코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왜 안 좋냐면은 이렇게 짜면은 나중에 이걸 나중에 고려를 못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왜 바뀌었지? 이거를 찾으시니라 되게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 부분을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코드 10줄밖에 안 되지만 한 2, 300줄 넘어가도 이거를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인덱스 값을
밖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밖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 사용한 거죠. 혹시 이게 왜 잘못 사용된 건지 아실까요? 레코드 카운트가 맥스 레코드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예제니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나 할 수 있는데 되게 생각보다 이렇게 짜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이게 이러한 습관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양 테스트 시험 감독을 하면요. 가실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 이 문제 알았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나 이 문제 알았는데? 네. 문제를 알았는데, 왜 합격을 하지 못할까요? 뭐 이런 이유겠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게,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합격과 탈락이 이렇게 네,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반복문이랑 컨티뉴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반복문이 있으면은 중간에 컨티뉴를 하면은 이렇게 위로 가죠. 다시 반복문의 처음으로 가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테스트하는 게 목적인 구문이 컨티뉴다. 그리고 이 플래그를 사용하는데 이 플래그 대신에 뭐 브레이크 문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f 뭐 A는 true일 때 뭐 블라블라 이런 거. 뭐 if B는 true일 때 블라블라. 약간 이런 거. 이런 걸 사용하는 대신 뭐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그리고 이 플래그나 이런 게 되게 많을 때 있잖아요. 되게 많을 때는 지금 이 반복문을 쓰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반복문의 원래 반복문의 목적은 반복을 하려는 게 반복문의 목적이에요. 근데 되게 단순하지만 뭐 그렇겠죠. 근데 뭐 A일 때도 나가고 B일 때도 나가고 C일 때도 나가고 D일 때도 나가고 E일 때도 나가고 F일 때도 나가요. 예외사항이 너무 많게 되면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 반복문을 쓰는 게 맞는지. 반복이 되는 경우보다 어, 플래그를 사용한다면 고투를 사용하는 거가 실무주의인데 고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A는 true이면은 뭐를 한다. 블라블라를 한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if B는 3일 때 브레이크를 한다. 고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A는 true.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음,
이거는 코드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 여러분들께서 뭐 냉장고를 산다고 합시다. 냉장고를 사는데, 냉장고를 사시는데, 여러분들의 판매원이, 어, 냉장고를 여실 때는, 어, 어느 정도의 힘으로만 여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힘으로만 여시지 않으면은 문이 부셔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힘, 뭐 A라는 힘 이상으로 열면은 문이 부셔질 수도 있고, A라는 힘보다 약하지만 B라는 힘하고 C라는 힘 사이로 열면은 문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물이 묻으면은 망가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머리는 이제 어지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반복문은 그냥 내가 원하는 반복을 하게 하려는 문장이지, 뭐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E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굳이 반복문이 필요한지 이거를 고려를 충분히 해보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반복문의 일부분을 테스트할 때는 컨티뉴문을 고려해보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어떤 구문을 테스트하다가 다시 반복문의 위로 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반복문이 있어요. 반복문이 있는데 어, if A는 3이면은 뭐 블라블라. 그다음에 뭐, 여기서 뭐 이제 if 뭐 이렇게 따져야죠. A가 3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있어요. 이런 코드 많이 보셨지 않나요? 되게 많은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실까요? A가 3일 때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A가 3이 아닐 때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얘 때문에 얘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if A가 3일 때 continue 이렇게 하면은 이 if문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얘가 바로 위에 가버릴 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if문이 많아지면은 내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생각할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정작 집중해야 될 거를 집중하지 못하고 이 if문 하나하나 신경 쓰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현 기법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영화 대사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멋이 중한데, 멋이 중한데 이게 딱 맞습니다. 멋이 중한데 딱 이게 맞아요. 여러분이 집중할 거에 집중해야 돼요. 이런 if 코드를 그지같이 짜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구현 자체에 집중하게 돼요. if, else 이거에 집중하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크게 봐야 돼요. 그럼 문제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코드를 깔끔하게 짜야 돼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 컨티뉴를 사용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질까요? 여쭤봐 주셨는데 효율이라는 게 코드의 성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코드의 성능? 어,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또 써도 아래 코드를 실행되지 않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차이 나진 않아요. 네, 시간이 차이 나지 않고 음, 우리가 코드로 보는 거랑 실제 동작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는 게 요즘 컴파일러들은 되게 똑똑해요.
내부적으로는 밑에를 아예 수행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컴파일러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만약에 여쭤보신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아진다는 게 우리가 오류를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알고리즘 집중할 수 있는 그 효율성이라면은 증가하는 게 맞죠. 그, 그냥 성능 자체가 좋아지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네. 이것만 실행시키고 싶다면은 컨티뉴를 해라. 아까처럼 컨티뉴를 안 하면은 if를 덕지덕지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남발하게 되면은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블랙박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한 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좋은 코드는 한 줄을 읽었을 때 되게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 브레이크랑 컨티뉴문이 이 반복문 안에 되게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반복문의 안의 내용을 다 뜯어봐야 반복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반복문을 이해하는데 내가 들여야 될 시간이 많아진다. 다시 말하면은 가독성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웬만하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꼭 써야 될 때가 있으면 쓰는데 이런 걸 너무 남발하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버깅을 할 때 봐야 될 코드가 늘어나요.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로 넘어가는데 함수의 이름만으로는 세부사항을 숨겨서 복잡도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is 이런 거죠. 아, 되는구나. 아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1차원으로만 하네요. 네. 크기가 크기가 6인 배열. AR은 크기가 6인 배열이면은 얘는 아웃바운드니까 폴스를 하고 얘는 인바운드니까 트루를 했어요. 이 함수 이해되실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대충 이 함수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런 식이면은 대충 어떤 함수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안 봐도 대충 어떤 함수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만으로 이거를 안 보고 대충 이거 보고 어떤 함수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잘짠 코드는 하나하나 라인 단위로 안 읽어도 대충 의미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불린 테스트의 목적이 이거예요.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코드 중복이 감소한다. 중복 함수를 하나 짜면은 여기저기서 호출해도 네. 구현은 한 군데에서만 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 제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만약에 얘를 수정하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호출하는 데가 호, 호, 호출하는 데가 막 10군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함수로 구현하지 않았으면은 이 동작을 10군데에서 수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이 함수 하나만 호출하면은 10군데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중앙 집중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숨긴다는 거는 이 내용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줄어든다는 그런 겁니다. 불린 테스트는 아까 얘기했고요. 네. 애매하면은 함수로 짜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 당락이 바뀌지 않아요. 애매한 건 그냥 다 함수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하는 게 뭐, 표현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 목적만을 가져야 된다. buy and give and bring. 하고, 주고, 가져오고. 얘는 세 가지 일을 하잖아요. 이런 건 좋지 않다. 함수 하나에 한 가지 목적만 가지자. 그리고 의미가 없거나 모호하고, 숫자만으로 구분짓지 말자. 이런 거.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거 보고 여러분들 뭐 하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구현하는 사람이 모르면요. 남들이 보기엔 더 몰라요. 그리고 이거 이름 짓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반환감이 있다면은 그 함수 이름에서 설명을 해줘라. 단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계산하고 출력 파일을 여는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서는 보고서를 계산하는 것밖에 안 들어갔지, 이름에. 컴퓨터 리포트 포털은 보고서를 계산하는 건데 이 함수에서는 보고서를 계산하고 출력 파일을 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리포트 토탈을 보면은 출력 파일을 여는 동작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적절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이상하죠. 함수 이름이. 그러면은 이때는 이 함수를 이렇게 짜는 게 맞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함수를 짜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쵸? 함수를 두 개로 나누는 게 더 좋다는 결론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함수 이름을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이 함수의 이름을 지으실 때 이거를 이 함수에서 하는 동작을 전부 표현했을 때 뭔가 우스꽝스러운 이름 되거나 되게 길어지면은 함수를 구분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짓기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함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됐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구현 전 단계 있죠. 요구사항을 분석하거나 설계를 하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정리가 되지 않고 이 함수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아까처럼 몇 가지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함수를 분리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하는들 칼큘레이션, 아웃풋 유저, 뭘 출력하는 건데요. 그리고 어떠한 계산을 다루는 건데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이 직접적인 이름을 짓자. 이 함수를 보고 내가 하는 일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바니어 하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바니어가 되겠죠. add의 반대는 remove, increase, decrease. 이게 그 함수를 생성할 때 많이 짓는 이름이거든요. 이거는 바니어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함수 이름 지을 때 아마 여기서 다 걸릴 겁니다.